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이게 오늘 거의 메인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 전말입니다.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리의 연진이는 약과구나. 야, 글로리의 연진이는 기껏 해봤자 엄마가 경찰 하나 끼고 그다음에 그 상류층한테 성매매 이런 거 알선하고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진이의 행동을 보면 지가 권력자이라기보다 권력자인 애들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가 걔들을 쥐고 흔드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동관 아들을 보면은요,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의 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학폭을 저지르면 연진이는 잽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료가 조금 잠시만요. 자, 다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고등학교라는 곳에서였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어떤 데인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예. 소위 말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전액을 거의 투자하다시피 해서 만든 학교예요. 근데 만들어질 때부터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이게 결국에 부유층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게 아니냐. 결국 부유층 자녀들만 모여드는 곳이 될 것 아니냐. 마치 꽃보다 남자에서 등장하는 그 부유층의 학교. 또 뭔가요? 상속자들 거기에 등장하는 재벌들이 다니는 재벌 2세, 3세들이 다니는 학교처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거의 일사천리로 허가를 받아요. 초고속으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 아닐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니 이런 것들에 거의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학교였기 때문에 쫙 몰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하나고등학교 만들어질 때부터 이거 권력형 비리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제법 있었어요, 사실은. 자, 여기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이 등장하죠. 2011년입니다. 2011년 하나고 1학년생 이모군은 동급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복싱과 헬스로 단련된 몸으로 학생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모군이 등장하네요. 자, 이 이모군의 행태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D라는 사람이 A를 피해 다니자, 여기 A가 이모군입니다. D군이 D군이 이모군을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D군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대. 300번. 300번. 진짜 학대죠. 이건 폭력이 아니라 학대죠, 학대. 지가 헬스 좀 했고 복싱 좀 했다고 친구들을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괴롭힌 게 아니라 학대한 거죠. 이건 학대예요, 학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폭력이 아니라 학대죠, 학대. 그죠? 학대라고 여러분 생각되시죠? 어떻게 300번, 아니, 300번씩이나 이렇게 머리를 내리찢게 만들어? 자, 그러면서 복싱과 헬스 연습을 한다며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거나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대요. 야, 그러면서 나를 즐겁게 해줘라. 저 친구를 때리고 와라. 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고, 그걸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목과 머리를 붙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저놈 때리고 와. 나를 즐겁게 해줘봐. 너 나를 즐겁게 하려면, 해주려면 쟤를 좀 때리고 와줘야겠어. 라고 해놓고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 네가 맞아, 이씨. 일단 얘기지. 야, 글로리네, 그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분의 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으며 사건이 종결되자 바로 전학갔다. 당시 이동관 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준비 중이었다. 이동관 씨는 채널A 외부자들 고정 패널로 방송을 했고 JTBC 뉴스쇼 전용우의 뉴스원의 패널로 출연 중이다. 그러면서 이동관이 뭐라 그랬다? 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리를 당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이렇게 친구를 무차별로 박살내놓고 피해자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당장 제가 얼핏 듣기로도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은 놈이 있고 저놈을 때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안 때렸다는 이유로 맞은 놈이 또 하나 있고 옆에서 같이 있다가 또 두들겨 맞은 애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3명 이상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전학을 가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뭐라 그런다? 아이, 별일도 아닌데 이 내가 유명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애가 피해본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발뺌을 했습니다. 이거 정순신보다 더 심하네요. 야, 이런 자가 이동관인데요.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네요. 더군다나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멀쩡히 있는데 그 사람을 내쫓고 이 사람을 들이겠다.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교장, 교감, 담임은 목숨 걸고 제자를 지켰어야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교감과 교장은 오히려 이동관 편을 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오히려 학생 편이 아니라 이동관 쪽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담임은 아마도 문제를 공론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동관이 아들이 이 난리를 쳤다는 얘기가 언제 밝혀지느냐? 그게 2018년에 밝혀집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거든. 하나고등학교 개교 요원이었던 국어교사 전모 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비리를 폭로를 하는데 이 사람이 폭로한 학교 비리 내용, 하나고등학교 비리 내용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성별 조정, 그러니까 남녀 학생 수의 성비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합격자를 갑자기 바꿔요.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 사주 일가의 자녀가 합격합니다.
딸이 무슨 딸내미 손년지 누가 합격을 했더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학부모한테 리트리버인가 뭔가 하여튼 강아지를 선물로 달라 뭐 이런 협박도 했다고 그래요. 자, 말 그대로 학부모한테 돈을 뜯어내기도 했고 학교 자산을 빼돌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합격자를 지들 멋대로 바꾸기도 하고 또 학교 폭력을 무마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비리의 핵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그룹 회장이었던 김승유였어요. 이 사람이 전횡을 벌인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명박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청계재단의 이사였습니다. 고려대를 졸업했어요. 이명박하고는 매우 막역한 사람이었죠. 야, 하나고등학교하고 동아일보하고 이명박하고 묘하게 얽히네요. 그죠? 자, 또 볼게요. 결국 이 선생님은요, 학교로부터 쫓겨납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소송 끝에 복귀하지만 무척 힘든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선생님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도 공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동안 쉬쉬 몇 년에 걸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명박 고려대 하나금융그룹. 김승유는요, 이명박 시절에 금융 4대 천왕이라고 불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로 꼽혔던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은요, 이거는 이 골마 터지고 있던 하나 고등학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당시 이게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 하나금융그룹 말고도 신한금융그룹도 있죠. 신한금융도 그렇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얘네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라흥찬 사건 이런 거 있어가지고 또 거기도 복잡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권과 밀착해 있던 금융 기관들의 이런 전횡이 있었던 거고요. 그 금융기관들을 좌우할 수 있었던 게 정권이었고 그 정권의 핵심 인사가 이동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는데 문제가 드러날 이유가 없죠. 드러날 리가 없지. 그나마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애가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그렇게 심한 학교 폭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학 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불거진 거니까. 자, 그랬던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복귀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또 우리 한동훈으로 잠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은 인사 검증 안 하나? 이거? 한동훈 인사 검증 안 했나? 이거 왜 얘는 희한하게 학폭을 이렇게 검증을 못하지? 정순신 검증 못한 거 안 되는 거라고? 가족 문제는 공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동관도 몰랐니? 웃기지 말라 그래요. 둘 다 보도가 됐던 겁니다. 둘 다. 이거는 검증을 했는데 빠져나간 게 아니고 검증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역시 선택적으로 하겠죠.
지가 제끼고 싶은 사람은 꼬투리까지 찾아내서 제끼고, 지가 밀어주고 싶은 사람은 웬만한 거 다 덮고 넘어가고. 이게 한동훈이죠. 이거 다른 정권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어요. 옛날에는 민정수석이 이거 했죠. 민정수석을 가지고 책임지라는 동 여기서 문책론 나왔을 겁니다. 한동훈은 왜 안 받죠? 음. 자,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자,